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론입니다. 오늘은 제2장 부동산 개발의 큰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에서는 이 개발을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하고 도시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하고 도시가 아닌 그러니까 비도시 얘기하는 거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하고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허물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의 형태가 많습니다. 도시 내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 거기다 뭔가 개발하려면 이제 부시고 새로 짓는 재개발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도시 외곽은 이제 자연 상태이거나 뭐 농지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 땅에다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하나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외곽까지 막 길을 내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뭐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디벨로퍼들이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은 도시 외곽에다가 큰 규모의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많은 수의 부동산이 공급이 되는 그런 게 이제 흔히 보는 모습이죠. 뭐 요 둘 사이에서 애매한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디벨로퍼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자주 접하게 되는 케이스가 신도시 개발하는 데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도시 내에서 건물이 있는 땅들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부시고 새로 짓거나 하는 경우들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신도시다, 재개발이다 하는 이 단어들은 법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법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꼭 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뜻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일반 명사로서 새로운 도시, 그다음에 부수고 새로 짓는 거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먼저 신도시의 개발 사업.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한번 쭉 볼게요. 그 전체적인 한 디벨로퍼 입장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이제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연결되진 않지만 어딘가 이제 그 옆으로 이제 도로도 하나 이제 지나가고 있고 고속도로 같은 거 하나 지나가고 있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여기에 땅은 이제 굉장히 많은 소유자들이 뭐 소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필지마다 크기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이제 이 넓은 땅을 누군가가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치면 이만큼 이제 경계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땅은 이게 이제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라면 조그만 땅도 있고 큰 땅도 있고 작은 땅, 뭐 큰 땅 이렇게 막 땅은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그렇게 뭐 있던 땅들을 누군가 이렇게 많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가운데는 중심 상업 지역을 하나 놓고 그 주위에 이제 주거지를 이렇게 한 다섯 군데 1번, 2번, 3, 4, 5구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뭔가 인프라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제 도로도 여기서부터 연결하고 내부 도로도 다 만들고 필요하면 다리도 하나 건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연결될 뿐 아니라 요새는 뭐 전철, 그다음에 교통의 라인뿐만이 아니고 뭐 전기, 가스, 뭐 상하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야죠. 이렇게 토지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인프라도 이제 연결을 시키고 뭐 하는 것이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수많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죠.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돼야만 땅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만 평, 몇천만 평 되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한 명 한 명 하시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토지를 전부 다 매입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힘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해 들어가지만 그중에는 또 합의가 안 되는 지주가 수천 명 되다 보면은 이제 팔기 싫은 사람도 반드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신도시 같은 큰 개발 사업은 뭔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것이 인정될 때 법에서는 전체 토지 중에 대부분이 이제 매각에 합의를 하고
그 개발 사업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강제로 토지를 살 수 있게 합니다. 빼앗는 게 아니죠. 시장의 가격대로 평가를 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이제 사긴 하는데, 팔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원치 않은데 팔아야 된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싫은 일이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공권력으로 이제 강제로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하죠. 그래서 신도시가 하나 생길 때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지주와 신도시 개발하는 주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내용 중에는 팔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상이 너무 적다, 나에게 이제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다오, 뭐 이 사이에서의 이제 분쟁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 잘 하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토지를 이렇게 매입하고 뭐 수용을 통해서든 합의를 통해서든 보상을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이제 저 땅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거나 뭐 가축을 키우고 있거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 이주시키고 거기 있는 이제 시설물들 전부 다 철거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 일을 10,000명을 상대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저게 이제 부지 확보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죠.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동선 계획을 방금 우리가 손으로 찍찍 이제 했지만, 저거를 결정해서 도대체 몇 세대나 짓고 뭘 어떻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게 이제 굉장히 많죠. 이제 그 계획의 내용도 온갖 이 인프라 하나하나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 계획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나 교통 동선 계획이나 뭐 이런 시간에 이제 많이들 배웠겠지만, 그런 사업 계획을 이제 치밀하게 짜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인허가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정부로부터 이제 인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해도 된다 하는 인허가. 그러니까 계획을 승인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걸 승인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업 계획 안에는 이걸 해서 이 토지를 개발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가, 그러니까 재무적인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사회적인 거. 지금 우리 사회에 집이 몇 채나 더 필요한가? 이게 기존의 도시에서 수용 가능한가? 그러니까 안 되면 신도시 짓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정책적인 거, 주택을 좀 더 그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또는 지금이면 충분하다는 정책적인 판단. 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택 위주의 신도시를 생각하고 있지만 저게 산업단지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산업을 육성하자. 뭐 이런 정책적인 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어떤 계획과 허가, 뭐 이런 프로세스가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공에 의해서 이제 결과물인 이제 택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땅만 만들면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지를 조성한 사람이 집까지 다 지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택지 조성한 사람은 택지 조성까지 열심히 하고 대부분의 땅은 이제 또 매각을 합니다. 그래야 택지를 조성하는 데 든 비용들을 회수하고 또 딴 곳에다가 이런 사업을 또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성된 택지를 매각을 합니다. 이 매각을 할 때는 대부분 분할을 내서 분양의 형태로, 지금 우리가 그렸지만 이거 한 사람한테 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아파트 단지로 쪼개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는 워낙 크고 그 전체 도시에 뭐 하나의 주택 사업자가 다 사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택지를 분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택지를 처리하는 게 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토지를 개발한 자가 직접 개발할 때는 중심 상업, 중심 상업 지역, 또 뭐 중심 상업 지구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뭐 백화점, 할인점 이런 걸 여기다 넣자. 그 업무 시설도 좀 넣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장도 좀 그 공급을 하고 하자. 뭐 이런 계획을 했다면 이런 쪽에 토지를 이제 개발한 주체가 직접 개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하나 정도를 직접 또 개발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설명했지만 이런 신도시 정도를 개발하는 일을 국내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많은 택지를 민간 건설 회사 또는 그러니까 디벨로퍼, 민간의 디벨로퍼들에게 매각할 수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또는 뭐 분양을 하더라도 공공분양주택 포함해서 공공주택도 좀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 뭐 또는 많은 필지 그 양은 이제 그때그때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나 또는 공공주택 같은 거는 토지를 개발할 랜드 디벨로퍼가 이제 직접 개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 매각을 하느냐, 개발을 하느냐, 이쪽이 이제 개발 이후에 어떤 투자를 회수하는 절차가 됩니다. 랜드 디벨로퍼에게는. 그래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볼 개발 사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물리적인 부동산을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랜드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택지 조성까지죠. 요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최종적인 그 수요자에게 처분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제 그 프로세스까지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쭉 진행되는 게 일단 도시를 만드는 이제 일이다. 그게 이제 랜드 디벨로퍼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도시를 만드는 사업의 과정을 봤는데 이런 사업의 어떤 특성 또는 주체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특성은 굉장히 장기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규모가 크니까. 이걸 이렇게 쭉 이제 끌고 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신용도도 높고 뭐 그런 데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정도 이제 규모 되는 일들은. 그래서 이런 일은 주로 누가 하냐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합니다. 흔히 이제 공공부문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알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GH 이렇게 LH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중앙기관이고 뭐 SH, GH 이런 데는 서울, 경기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단위의 모든 시들이 뭐 도시공사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공사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사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출자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데 정부 기관이 이제 직접 이런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막 그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이제 이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산하에 이런 회사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저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LH, SH, GH 이렇게 이름 붙은 공사들은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공사들은 주로 도시를 개발하고 거기다가 주택을 건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업으로 하는 공사들이에요. 부동산 전문가가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일을 하는 것도 괜찮죠. 여기는 또 공무원에 가까운 신분이라서 저런 이제 나는 도시를 개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공사 같은 데로 진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을 이런 공사가 위주로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또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부 또는 뭐 서울시 이렇게 지자체가 참여해서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 그 대형의 공공기관들이 택지 개발 사업을 주로 한다.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해왔고 공공기관들이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법이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 그 법에 의해서 만드는 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화됐고 이제 자본시장도 많이 성숙했으니까 디벨로퍼들도 이제 대형의 디벨로퍼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렇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둘이서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택지개발 사업은 이제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를 전부 다 이제 매입해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주로 많이 취하고요. 도시개발 쪽은 아무래도 저 큰 땅을 다 매입해서 가는 게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입뿐만이 아니고 환지라든지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제 환지는 지주한테서 땅을 다 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합시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토지를 이 사업에 이제 투입을 하면 나중에 도시 만들어서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진 택지로 돌려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땅 몇 평을 택지 몇 평으로 돌려줄지 뭐 이런 비율은 이제 도시마다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주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나중에 땅으로 돌려받는 방식. 이제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 토지 개발, 택지 개발을 하는 사람,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초기에 이제 자금이 좀 덜 들겠죠, 그죠? 그리고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뭐 그런 혼합 방식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뭐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조항들이 좀 들어있는 그런 법이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한다, 뭐 신도시 만든다 하면 뭐 좀 거의 다 이제 이걸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이제 꽤 있긴 한데, 근데 그것들의 규모가 이제 우리가 보는 신도시만큼 큰 그런 규모의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진국 얘기인데, 랜드 디벨로퍼라는 사람들이 꽤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인데 자기들은 토지 개발하는 디벨로퍼다 하는 걸 내세우는 거죠. 그 랜드 디벨로퍼들은 자금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 큰 규모의 사업을 뭔가 인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랜드 디벨로퍼를 공공부문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민간의 랜드 디벨로퍼들이 미국이나 뭐 다른 이제 선진 해외 국가에는 이제 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개발한 토지 위에 집만 짓는 그런 디벨로퍼들한테 역시 또 택지를 분양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기가 집도 짓기도 하지만. 그래서 랜드 디벨롭은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제 택지 개발해주면 거기다가 집만 짓는 디벨로퍼는 또 홈 빌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저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저런 특성으로 인해서 주로 어떤 주체가 이제 저런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지 개발과 관련돼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위주로 이제 배울 텐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라는 것은 타당성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도 따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 타당성,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말이 되나? 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고요. 비슷해 보이는데 재무적 타당성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정책적,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땅 자체가 도시를 만들 만한 땅이냐? 그러니까 늘 물이 범람하고 뭐 하는 그런 뭐 침수 지역이고 이러면은 뭐 기술적으로 또 집안이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도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사업을 하나 하려면 이제 온갖 타당성을 다 검토해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싶은 게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인데, economic feasibility하고 financial feasibility는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 재무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당성은 이제 그 영어의 feasibility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financial feasibility라는 것은 사업 주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디벨로퍼 말하는 거죠. 그 사업 주체 입장에서 돈이 되나? 이게 수익이 남나?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요. 근데 경제적 타당성은 그거보다 범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디벨로퍼에게 재무적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편익이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H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LH가 적자를 보면서 사업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록 LH가 적자를 보더라도 저렇게 신도시를 만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저기다가 집을 짓는 건설회사, 저기 들어가서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뭐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그 편익이 훨씬 크다. 그러면은 재무적인 타당성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그런 관점이 경제적 타당성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 이런 것은 그 시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공공부문이 많이 한다. 그래서 공익적 성격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저 큰 사업을 하려면은 토지를 매입할 때도 무슨 수용이라는 권한도 주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허가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의제 처리되고 뭐 그러거든요. 이런 많은 혜택을 주면서 하려면은 사업을 하려면은 그 LH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그때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이런 도시가 필요하다. 뭐 LH가 하든 SH가 하든
어떤 시행의 주체가 저걸 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저것은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이제 저런 사업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따지는 게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르다. 근데 저런 큰 규모의 택지 개발 사업할 때는 이 경제적 타당성,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는 이제 특성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각할 수도 있고 A, 그 다음에 자기가 개발할 수도 있다 B,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매각을 하든 개발을 하든 그 다음 단계에 작은 하나의 필지에서 다음 단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디벨로퍼들이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제 시장에서 디벨로퍼들이 하는 개발 사업은 이제 이런 땅을 받아서 내가 분양을 받아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 개별 택지 안에서의 개발 사업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우고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디벨로퍼들에게 있어서 이런 택지 개발 사업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저런 사업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단이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도시는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